아름다운 푸른 하늘 아래 그에게 보라고 합니다. 그것은 매우 희귀한 실버 슬라임이었어요. 벌써 네 번째였어요. 나무 뒤에 있던 남자가 그에게 주목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누군가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 남자에게 기다리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아이가 먼저 끼어들어 첫 번째, 네 번째, 두 번째에게 치명타를 날리고 또 다른 치명타로 세 번째, 네 번째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모든 게 끝납니다. 플레이어 타카하시 유키코는 실버 슬라임에서 3S 등급 아이템을 얻었어요. 갑옷, 장갑, 부츠죠. 초록 후드를 쓴 남자는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네, 그가 알아차린 바로는 치명타가 3번 있었습니다. 금발 여성이 같은 걸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왜 모든 드랍이 희귀해 보였을까요? 둘은 이 남자가 운이 좋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주인공은 인벤토리를 보며 믿기지 않았다. 너무 좋아서 믿기지 않았다. 그는 전생의 모든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본다. 정말 늙어 보인다. 85세 청동 등급 헌터. 누군가 이분을 은퇴시켜주세요. 그는 초과 근무 중입니다. 도쿄 던전 1층에 있어요. 모두가 괴물이 그 지역을 공격하는 걸 봐요.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해요. 너무 무서워서 머물고 싶지 않아요. 고레벨 생물들이 오면 초보자들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한 아이가 노인의 어깨를 잡고 지금은 슬라임을 사냥할 때가 아니라고 조언합니다. 이제 그들이 떠날 시간이에요. 하지만 노인은 그를 때리고 아무 말 없이 모두를 무시하며 걸어가요. 당연히 다른 사람들은 도망치기로 해요. 그는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게 사실이라 어쩔 수 없죠. 그런데 게임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네요. 누군가 노인을 어깨로 밀치자 그가 넘어집니다. 칼을 쥔 남자는 모험가들이 나타난 지 수십 년이 지났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모두가 상태창, 레벨업, 몬스터 처치에 익숙해졌습니다. 시스템은 간단합니다. 몬스터를 처치하면 레벨이 오르고 그와 함께 스탯도 증가합니다. 그 남자는 이번에 힘이 겨우 5밖에 오르지 않았다고 불평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기 있는 여자처럼 마법을 얻어 전구머리에게 치유 마법을 씁니다. 그녀는 평범한 플레이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는 유일하게 레벨 98인데도 스탯이 아소보다 낮아요. 그는 평생을 바쳐 모든 슬라임을 죽였다고 해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어요. 그는 98레벨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사냥하고 또 사냥했어요. 슬라임만 잡고 다른 건 전혀 안 잡았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 더 배웠지만 변한 게 없다는 걸 믿기 힘들었어요. 최대 레벨은 99였고 뭔가 특별한 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가 정말 실패자로 끝날 리는 없었어요. 그는 슬라임에게 달려가 맨손으로 때리며 죽어라 라고 외칩니다. 잔혹하게 찢고 물어뜯습니다. 그 순간 그는 레벨업합니다. 드디어 그는 99에 도달하고 떨며 말해요. 이게 내가 겪은 모든 고난의 보상이야. 하지만 시스템은 그가 힘을 한 포인트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총합은 겨우 6이 됩니다. 노인은 믿기 힘들어합니다. 그는 땅을 치며 세상이 자신을 조롱하냐고 묻습니다. 그의 인생이 정말 무의미했을까요? 그 순간 생명체들에 둘러싸여 그는 이 세상에서 더는 기대할 게 없다고 결심한다. 예고된 괴물들이 나타나 그에게 다가오기 시작한다. 그에게는 괜찮았다. 어차피 그의 삶은 비참했으니까. 모두가 그를 모욕했고 항상 그를 돌봐주던 어머니를 구할 수도 없었다. 그는 여동생의 꿈도 망쳤다. 결국 이 저주받은 삶은 그가 슬라임으로 변하며 끝난다. 죽음. 그게 시스템이 전부입니다. 갑자기 매트릭스가 나타나 다카하시 유키히토의 시스템에 이상한 오류가 있다고 알립니다. 이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의 삶을 되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시스템의 사과로 그는 비밀 매개 변수를 받습니다. 99포인트로 그의 삶이 끝나고 그는 눈을 떠 누군가가 그를 축하하는 것을 봅니다. 이 순간부터 그는 모험가가 되었습니다. 주인공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서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그녀는 무슨 문제냐고 묻습니다. 그는 아니라고 대답하고 기둥 쪽으로 걸어가며 기억합니다. 오늘은 그가 처음 모험가 길드에 등록한 날 3월 15일이었다. 그는 이해하지 못했던 어떤 보너스에 관한 이상한 메시지가 기억났다. 그는 상태를 열어보았고 여전히 똑같았다. 그래도 6점의 힘은 있었잖아. 맞지? 맞아. 그것들을 얻는데 85년이 걸렸다. 하지만 그는 화면 오른쪽 아래에서 이상한 걸 발견하고 아래로 스크롤하며 혼잣말한다. 이게 뭐지? 그 남자의 운이 9,099나 되었다. 그는 놀라기 전에 진정하려고 하며 운이 과거 삶에서 실제로 존재했는지 궁금해한다. 그에게는 항상 아무도 볼 수 없는 비밀처럼 느껴졌다. 그가 그렇게 많은 운을 가졌다는 건 여전히 믿기 힘들었다. 70년 동안 슬라임을 사냥하며 고통을 겪었던 그는 이제 믿기 힘든 행운을 가지게 되었다. 시도해보는 게 나쁘진 않지? 그래서 그는 던전 첫 층에서 슬라임을 사냥하기로 한다. 주위를 둘러보니 평소 보던 작은 파란 슬라임들이 보인다. 그곳이 집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언가 번쩍 지나가고 그는 그게 맞는지 궁금해합니다. 아주 희귀한 은색 슬라임입니다. 그가 70년 슬라임 사냥 중 한 번 본 몬스터와 같았다. 불행히도 그것은 바로 도망쳤다. 그 저주받은 것은 엄청난 경험치를 줬다. 그것은 빠르게 도망치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타카하시는 조용히 접근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살이 그의 발 옆에 떨어집니다. 그는 멀리서 사과하는 놈을 저주하려 한다. 그때 슬라임이 이상하게 행동하며 좌우를 살피는 걸 본다. 혼란스러워하며 그것이 도망칠 거라 상상한다. 대신 그 생명체가 덤벼들어 이해할 수 없었어요. 슬라임이 다시 뛰어오르며 공격했고 이번엔 그가 반역해 머리의 핵심을 공격해 생명체를 산산조각 냈어요. 그가 확실히 아는 건 약점과 슬라임이다.
문제는 그의 작은 검이 첫 공격에서 부러졌다는 거다. 이제 그는 새 것이 필요해요. 이 삶에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 황금빛 광채가 눈에 들어와요. 놀라 돌아봅니다. 그놈이 S랭크 무기를 떨어뜨렸어. 이제 그가 운이 이렇게 좋다는 걸 알았으니 그 운이 여자들에게도 통할지 궁금해. 그는 흥분하며 좋은 시작이라고 해요. 그 검이 공격력이 높지만 회피력이 높은 몬스터에게서 나왔기에 그는 사냥을 시작할 생각에 들떠 있어요. 그때 그는 앞에 은색 슬라임 4마리를 발견합니다. 꿈인지 궁금하지만 몬스터들이 돌진합니다. 선택의 여지 없이 그는 처리하기로 결심합니다. 다시 베어내며 치명타를 적중시켰다. 그 순간이 모든 것이 시작된 순간이었다. S랭크 아이템의 피가 땅에 떨어졌을 때. 그 후 그는 약 1시간 동안 사냥을 계속했습니다. 총 10마리의 은색 슬라임을 발견했는데 이는 그의 전생 70년 동안 단 한 번 본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이 희귀 전리품을 떨어뜨려 배낭은 이미 꽉 찼습니다. 그 시점에서 그의 운이 좋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풀밭에 누워 미소 지으며 이 힘으로 드디어 누군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가족을 행복하게 하고 아픈 어머니를 돌보고 어린 여동생을 도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때 그는 가족이 있다는 걸 기억해요. 그들이 잘 있을까 궁금해요. 마지막으로 본 지 70년이 지났어요. 그는 가족을 만나고 싶어 집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때 저는 그가 다른 곳으로 갈 핑계를 댈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미 거기 있었어요. 오래된 집과 마주했다. 그는 그것이 2층에 있었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집을 지나가다가 이뎁 사모 앞에서 다크아시라는 이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괜찮다고 스스로를 진정시킵니다. 막 문을 열 용기를 내려고 하는 순간 문이 먼저 열리고 그의 여동생이 나타납니다. 불쌍한 사람. 알고 보니 집에 애걸이 있군요. 누군가 그녀의 머리를 잘라주길. 그녀가 잘못된 길로 빠지기 전에. 그래도 그는 노조미를 안아주는데 노조미는 이게 장난인지 카메라가 녹화 중인지 왜 그가 그렇게 행동하는지 알고 싶어한다. 유키조는 이번 생에서는 소중한 것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큰 입으로 이미 여동생에게 자신이 엄청난 행운을 가졌다고 말했더니 그녀는 그게 어머니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인지 알고 싶어합니다. 그는 물론이라고 하며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런 말을 하면 불운이 온다고 하네요. 다음 날 그는 S급 아이템을 팔아 큰 돈을 벌었어요. 그 돈으로 경매에 가서 희귀한 회복 엘릭서를 사기 위해 10천 현금을 썼어요. 병원에 왔어요. 와, 그 아이에 대해 말해봐요. IQ 200이라니. 주인공은 정말 똑똑하네요. 그의 어머니는 놀랍게도 평범한 여성처럼 보여요. 요즘 읽는 이야기들에서는 어머니들이 배우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묻자 주인공은 오히려 그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다고 합니다. 노조미가 음식을 건네지만 그녀는 돈 낭비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소녀는 그녀에게 이제 돈 걱정 말라며 작은 선물이 있다고 해요. 그는 물약을 꺼내고 노조미는 던전에서 돈 벌어 그것 산 오빠가 자랑스럽다고 해요. 그들의 엄마는 그가 막 모험가가 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는지 궁금해한다. 그 장난꾸러기는 운이 좋았다고 한다. 적어도 거짓말은 아니었다. 형식 없이 어머니는 지체하지 않고 그것을 잡아 이리 줘라고 말하며 한 번에 큰 모금을 마시고 빛나기 시작하며 아라아라를 외칩니다. 그녀의 기분을 묻자 몸이 가볍고 숨도 잘 쉬어진다고 해요. 그는 기뻐하며 여동생과 하이파이브를 해요. 그리고 이제 푸딩을 먹으라고 해요. 엘릭서를 마신 후 증상이 나아지고 병의 진행이 멈춰 그녀는 재활을 시작했어요. 이로써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농담이에요. 우리는 집으로 가고 있어요. 이 아이가 더 바랄 게 있을까요? 그는 이미 꿈꾸던 걸 다 이뤘어요. 정말 대단하고 멋진 아이예요. 엄마가 회복하자마자 그는 그녀를 자연으로 돌려보냈어요. 여동생은 정말 행복해하지만 그는 아직 부족하다고 해요. 그 약은 임시방편일 뿐이었거든요. 그 약은 병을 완전히 고치지 못했어요. 그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하고 그는 L랭크 포션이 필요하대요. 그 친구는 그런 걸 본 적 없대요. 리패배자 등급처럼 들리나요? 그 아이템 이름은 엘릭서예요. 정말 창의적이죠. 그의 여동생은 TV에서 그런 걸 들은 적 있다고 말해요. 세계 최고의 모험가들만이 그걸 손에 넣을 수 있었다고 해요. 최악인 점은 50층 이에서만 나오는 희귀 아이템이라는 거예요. 강해질수록 찾기 힘들다는 뜻이죠. 물론 운이 999라면 다르겠지만요. 또 다른 문제는 그 아이템이 거래 불가라는 거예요. 그는 팔 수 없어요. 그의 여동생은 스스로 얻어야 한다는 걸 깨달아요. 그는 바로 그거라고 해요. 이제 노조미는 그가 정말로 더 높은 층에 갈 수 있을지 궁금해해요. 그는 보통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의 죽음은 길에서 차에 치인 개와 비슷할 거야. 그녀는 움찔해. 하지만 그는 보통 그런 식이라고 설명해. 결국 그가 엄마에게 준 포션은 운이 아니었어요. 그는 전생의 지식을 갖고 있었죠. 엘릭서가 어디서 생성되는지 알았는데 비록 더 높은 층으로 못 갔지만 모든 층을 연구했기 때문이에요. 저주받은 번역기가 날 속였어. 알고 보니 엘릭서는 4세 50층 이상의 몬스터에게서만 떨어진대. 예외는 20층 보스인 고대 골렘이야. 당연히 그 몬스터의 어려운 점은 죽이기 힘들다는 것뿐만 아니라 찾기도 어렵다는 거야. 게다가 그 아이템이 드물게 드롭되어 거의 아무도 모릅니다. 그의 전생에서는 단 한 번만 있었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그에게 불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조미는 그가 뭔가 수상한 일을 꾸미는 것 같다고 하며 물을 마시라고 해요. 그녀는 그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고 말해요. 주인공은 가능성이 있지만
문제 해결에 더 효율적인 방법이 항상 있으니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해요. 첫 번째로 필요한 건 고품질 장비예요. 그 S랭크 검이죠. 하지만 그 끔찍한 30% 미스티 버프가 있는 상태에서 그의 여동생이 나타나 던전에 가냐고 묻자 그는 그렇다고 답합니다. 그녀는 위험하다며 그에게 갑옷을 사라고 합니다. 그 아이는 기본적으로 누더기를 입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는 스탯이 너무 낮아 그럴 수 없다고 설명해요. 맞아요. 그의 속성은 여전히 낮아요. 네, 물론 그는 운이 좋지만 그걸 어떻게 고칠까요? 타카하시도 그 답을 알고 싶어 해요. 지금은 계속 사냥하며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는 싸움에 도움되는 몇 가지 기술을 얻고 있어요. 네르조미는 그에게 강해지고 갑옷을 쓰려면 능력치를 올려야 한다고 하며 15층 이야기를 해요. 그는 맞아, 거기가 기적의 열매를 주는 희귀 몬스터 앨리스의 왕관이 있는 곳이야 라고 해요. 그의 여동생은 그에게 행운을 빌며 음식을 주고 조심하라고 해요. 이 가족이 왜 이렇게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언제라도 그 집에 운석이 떨어질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벌레를 잡아먹는 식충 식물이 있는 숲에 있는데 주인공은 정말로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조연처럼 보이네요. 앨리스의 던전은 식물들로 둘러싸여 있고 가장 큰 문제는 그곳에서 길을 잃기 쉽다는 거예요. 좋은 점은 초기층 중 하나라 많은 모험가들이 지나갔고 모든 것이 완벽히 그려진 지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는 잠시 걷다가 둥지가 있을 곳에 도착한다. 나무들은 가만히 있을 때는 평범해 보이지만 돌을 던지면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그러자 생물이 그를 공격하려 일어섭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예상했고 그의 공격이 정확히 맞았다고 합니다. 또다시 치명타입니다. 기습 공격이 어디서 오는지 알면 이곳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하나를 처치하면 그 녀석은 바로 희귀 아이템을 떨어뜨려요. 그는 그걸 먹고 사과 맛이 난다고 해요. 하지만 그런 세부 사항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관심 있는 건 힘이 한 포인트 증가한 거예요. 그 열매들은 매우 희귀해서 속성을 올리기 위해 농사짓는 건 실현 불가능했어요. 물론 하루 종일 던전에 머물며 떨어뜨리고 먹고를 반복할 수 있는 999의 행운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요. 그 아이는 이미 힘을 27이나 얻었고 열쌤과 14 그리고 다른 모든 것도 얻었어요. 내가 했던 말을 취소해야겠네요. 그의 문제는 해결된 것 같아요. 그는 오늘 돌아가기로 결심했을 때 갑자기 무언가가 등을 스쳤다. 놀라서 돌아보니 누군가가 여기는 사냥하기 좋은 곳이 아니라고 경고했다. 세상에서 가장 정직해 보이는 얼굴을 가진 두 남자가 그에게 누구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유키히토는 곧바로 이들이 모험가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추적자들입니다. 그들 중 한 명이 그의 발목을 물고 비싼 장비를 가진 응석바디 녀석은 끝났다고 비웃어요. 다른 한 명은 살고 싶으면 다 버리고 나가라고 말해요. 갑자기 그들 중 한 명이 땅에 엎드려요. 무슨 일일까요? 주인공은 무언가가 제대로 작동했다는 사실에 흥분해요. 그 남자는 벌침 기술을 썼어요. 이 기술은 레벨 25에 배워요. 그래서 그는 유키히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죠. 이론적으로 벌침은 피할 수 없는 공격이라 30% 적은 피해를 줘요. 하지만 주인공은 슬라임의 눈물을 장착했어요. 이 아이템은 들어오는 피해를 절반으로 줄일 확률이 3분의 1이에요. 공격이 이미 약하게 들어왔고 그 후 절반으로 줄어들어 피해가 거의 없었어요. 만약 운이 나빴다면 그는 배에 구멍이 났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운이 정말 좋아요. 키가 약 1m인 작은 남자가 분노하며 야마다가 어떻게 한 방에 쓰러졌는지 궁금해하고 유키히토는 그에게 항복하라고 말해요. 그를 용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며 장거리에서 치명적이라고 외쳐요. 유키히토는 동의하며 장거리 싸움은 못하니 공평하게 하자고 말해요. 그는 시스템을 열고 지팡이를 꺼내며 공정하게 싸우겠다고 해요. 주변이 식물로 가득 차고 머리가 큰 남자는 그 무기가 뭔지 궁금해하며 혼란스러워해요. 주인공은 그것이 넌센스의 지팡이라고 설명하며 생물 중 하나에게서 약탈한 것이라 말해요. 그 남자는 이미 이긴 것처럼 느껴요. 넌센스의 지팡이는 희귀했지만 완전 쓸모없었어요. 무작위로 주문이 발동됐지만 대부분 쓸모없었어요. 실패 확률이 40%, 초급 주문이 30%, 자신에게 디버프가 20%, 괜찮은 주문은 9%에 불과했어요. 어쨌든 이제 상관없어. 그는 승리를 위해 기다리기만 하면 돼. 마법 장비와 50의 힘으로 싸움이 끝났다고 확신하며 화염구를 준비해. 와, 저것 좀 봐. 불덩이가 엄청 커. 그 사람보다 더 크네. 그는 그것을 주인공에게 던졌고 주인공은 하품하며 드디어 끝났군 이라고 말합니다. 유키토는 지팡이를 땅에 겨누고 쾅 소리가 납니다. 공룡의 종말이 그의 머리 위로 떨어집니다. 주인공은 단지 팔을 들어 지팡이를 하늘로 향하게 하고 갑자기 그의 구체가 다른 사람의 것보다 훨씬 커집니다. 그것이 떨어져 그를 눌렀습니다. 그는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기어가려 하며 유키토가 어떻게 운석을 소환했는지 중얼거립니다. 끝났어요. 또 다른 공격이 등을 쳐 완전히 태웁니다. 사실 폭발 전에 이미 겁에 질려 소변을 지렸어요. 폭발로 숲에 크레이터가 생기고 불쌍한 남자는 누구도 보고 싶지 않은 상태가 되었어요. 문제는 그가 난센스의 지팡이를 밀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산산조각이 났어요. 유키토는 그 남자의 영혼과 그의 통통한 친구에게 사과하며 운이 나빴다고 말해요. 하지만 그는 잠시 멈추고 이 사람들이 범죄자였다는 걸 기억해요. 그는 그들을 그냥 둘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나뭇가지를 모아 묶고 숲을 통해 끌고 갔죠. 그 광인들은 그들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맞아요. 그는 이미 출발하려 했잖아요. 게다가 추가 퀘스트도 해결했어요. 다음 날 그는 길드에 가서 임무를 찾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접수원은 경찰이 이미 모든 것을 보고했다고 하며 산적들을 처치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축하해요. 그녀는 종을 울리며 그를 축하하고 이제 은등급으로 승급되었다고 해요. 유키히토는 혼란스러워하네요. 어떻게 된 걸까요? 어떻게 된 걸까요? 그는 던전 하나만 클리어했는데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이 세계에서 실버 랭크에 오르는 건 쉽지 않아요. 많은 던전을 클리어하고 오랜 노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몬스터를 처치하고 다양한 아이템을 모아야 진급이 가능합니다. 접수원이 말하길 이것은 레드암 멤버 2명을 체포한 특별 보상이라고 해요. 그는 그들이 누군지 정확히 알아요. 그들은 여러 던전을 괴롭히는 크롤러 조직 중 하나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이 놀라운 공헌 덕분에 실버로 승급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양을 획득했다고 말합니다. 주인공은 그 두 사람을 만나고 그들의 시체를 남겨두는 대신 경찰에 넘기기로 한 선택이 가치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최선의 결정을 내린 것 같았어요. 배지를 받고 여자는 그의 미래 성과를 기대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은 랭크가 되어 30층까지 갈 수 있게 되었으니 그에게 완벽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찾던 엘릭서를 가진 생물이 20층에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는 드디어 필요한 것을 얻었어요. 그게 바로 그가 원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여자는 천천히 하라고 해요. 이제 막 실버로 승급했는데 더 어려운 단계로 가기엔 너무 빠르지 않나요? 그녀의 걱정에 감사하지만 그는 당연히 할 거예요. 예상보다 빨리 등급이 올라서 기뻐요. 아마 그의 운이 또 작용했을지도 몰라요. 협회를 떠나려던 순간 노인이 그를 멈추고 시간을 요청합니다. 유키토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노인은 그가 깡패들을 물리친 사람인지 궁금해합니다. 벽에 붙어있는 두 바보를 보고 주인공은 그것을 인정합니다. 네, 그 녀석들이 그를 기습하려고 했습니다. 갑자기 노인이 떨기 시작하며 눈에 눈물이 맺혀 빛나고 소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그는 포스터 하나를 떼며 그 악당들이 아들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경찰도 그들을 못 찾았지만 드디어 복수했습니다. 유키히토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저 모험가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노인은 울며 이제야 아들의 장례식에 참석해 복수했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남자는 떠나고 유키히다는 전생 이후 처음으로 누군가가 던전에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한 것을 깨닫습니다. 정말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의 삶이 드디어 나아지기 시작했을 때 그는 고통스럽게도 명백한 사실을 떠올렸어요. 그는 노인으로서 죽었다는 것을. 지구를 침략한 생물들이 대부분의 사냥꾼들보다 훨씬 강했어요.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 궁금했지만 곧 현실로 돌아왔어요. 그는 농사를 시작하고 강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신 차리려고 자신을 때려요. 무엇보다 그는 어머니 건강을 지켜야 했다. 그게 가장 중요했다. 장면은 동굴로 바뀐다. 도구들이 돌 테이블 위에 흩어져 있고 대머리 남자가 주먹을 치며 욕한다. 그는 그 자식들이 정말 죽었다는 걸 믿을 수 없다. 이제 다른 사람은 교훈을 배우지 못할 거다. 게다가 그는 형에게 요금을 낼 수 없을 거다. 그는 단검을 잡고 신문을 힐끗 보며 그의 계획을 망친 놈이 벌을 받지 않고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맹세한다. 하지만 그는 갑자기 진정했다. 조심해야 했다. 이 남자는 혼자서 2명의 고수 싸움꾼을 이겼다. 적어도 그가 강하다는 의미였다. 그래서 그는 완벽한 계획을 세워야 했다. 이제 그 소녀는 운이 다했다. 그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 날 유키히도는 이미 15층 안에 있다. 외딴산. 좁은 통로와 위험한 지형이 있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 떨어져 마무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게다가 그곳은 길 찾기 어렵고 산적들로 유명한 장소입니다. 하지만 그는 운이 좋아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걸 압니다. 그는 벽에 칼을 꽂고 점프해 위로 몸을 날려 산 정상에 도달합니다. 그때 독수리가 그에게 날아듭니다. 20층에 도전할 정도로 강해질 때까지 계속 레벨을 올리는 게 계획입니다. 그는 집중해서 아르마딜로 몇 마리, 포켓몬 같은 짐승 몇 마리, 곰도 몇 마리 처치합니다. 물론 그는 늘 많은 아이템을 모아요. 한편 그를 죽이려는 사람은 그림자 속에서 지켜봐요. 그 자식은 믿을 수 없어요. 슬라임검 하나의 갑옷도 없이 유키히토는 혼자서 다 해치워요. 틀림없이 이 아이가 맞아요. 하지만 그가 자신의 영역에 나타날 줄은 몰랐어요. 그는 진정해야 한다. 지금 공격할 필요 없다. 아이가 방심할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밤이 되자 주인공은 모닥불을 피우고 스토커는 그 아이가 이 던전에 머물 계획임을 알아차립니다. 그것이 유키히토의 삶을 망칠 생각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는 이 생태계를 기억하며 달린다. 먼저 독수리를 사냥해 다른 곤충을 죽이지 않게 한다. 그런 다음 그림자, 메뚜기 같은 것들에게 먹이를 많이 준다. 그러자 그것들은 진화하며 다른 몬스터를 먹고 더 번식한다. 그들은 계속 늘어나고 네 번째 물결이 올 때쯤 그는 계획이 완벽하다고 확신합니다. 이는 불운한 모험가가 몬스터에게 둘러싸여 죽임을 당하는 흔한 운명처럼 보일 것입니다. 생물들이 늘어나는 걸 보고 그는 웃어요. 그리고 곤충 퇴치제를 모두에게 뿌려요. 그러자 벌레들이 즉시 흩어지며 위아래로 옆으로 광란 상태로 기어가요. 이 사람은 마치 곤충 조련사 같아 보여. 괴물들이 그를 무시하고 있어. 한편 주인공은 농사만 짓고 있어. 솔직히 운이 좋았어요. 일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죠. 돌아보니 괴물들이 폭풍처럼 몰려오고 있었어요.
저 죽음의 메뚜기들이 오고 있어.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많아. 그는 빠르게 칼을 넣고 도망쳤다. 그는 문제 해결을 위해 누군가를 찾아야 한다. 그때 전생에 우연히 들었던 대화가 떠오른다. 어떤 모험가가 이 던전에 대해 모든 것을 쉽게 해주는 특정 동굴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지도를 떠올리며 묘사와 맞는 산으로 바로 간다. 망설일 시간이 없다. 그는 미끄러져 들어가 황금 두꺼비 위에 착지하고 벽에 부딪히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당황한 목소리로 누군가를 부르기를 바라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괴물들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는 벽을 힘껏 부숩니다. 안을 보니 이런. 가드 사냥꾼들로 가득합니다. 그는 그들의 은신처를 찾은 게 분명합니다. 모두 그를 쳐다보며 그는 이상한 사냥꾼 취미의 소굴을 발견한 것인지 묻습니다. 그들 모두 고개를 저으며 그는 예상했다며 그들을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구출된 사냥꾼들은 자신들이 죽은 줄 알았다며 환호합니다. 유키히토가 무슨 일인지 묻자 푸딩헤드는 추적자들에게 공격당했다고 해요. 안경 쓴 소녀는 이상한 물건에 기절했다고 설명해요. 다른 사람이 덧붙여 그들이 죽지 않은 이유는 팔리기 위해서래요. 바지를 안 입은 빨간 머리 사람은 그들이 아마 인신매매 대상이었을 거라고 해요. 이 모든 걸 받아들이며 유키토는 이곳이 추적자들의 소굴임을 확신해요. 과거생에서 쉽게 점수를 얻던 그 오래된 방법은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그는 모든 것을 조합하며 미래의 경찰이 이곳을 급습한 기억이 떠올랐다. 전 부대가 몰려들었다. 사냥꾼들에 맞서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그는 모른다. 하지만 어떻게든 그들은 추적자들을 멈추고 그 장소가 다시는 그렇게 사용되지 않도록 만들었다. 결국 그곳은 작은 식당 같은 것으로 변하게 되었다. 하지만 유키히토는 경찰이 눈치채기 전 모든 것을 알아냈습니다. 당연히 그는 70년 동안 슬라임 사냥만 하느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 많이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일이 갑자기 발생한 것이었고 이제 그는 그곳에 갇힌 사람들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그때 그는 모두에게 주목하라고 합니다. 갑작스럽지만 죽음의 곤충 폭풍이 그들 쪽으로 오고 있다고 합니다. 모두가 밖을 보고 확인한 후 그들이 어디서 왔고 왜 왔는지 묻기 시작합니다. 너무 많아요. 이런 사건들은 드물지 않아요. 그것들은 몬스터 패닉이라 불리지만 이렇게 압도적이지 않아요. 유키토는 시간이 없다고 말해요. 살아남으려면 그와 협력해야 한다고 해요. 그룹은 확신이 없지만 모이칸 머리 남자는 생물이 너무 많아 도망칠 수 없다고 해요. 갈색 머리 소녀는 어차피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요. 그들은 무기, 갑옷, 해결책이 없어요. 회색 머리 사람도 동의하며 끔찍한 추적자들에게 모든 걸 잃었다고 해요. 하지만 물품을 가진 사람은 유키히토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요. 메뉴에서 스와이프하자 아이템들이 쏟아지고 필요한 걸 마음껏 가져가라고 해요. 그들은 왜 그가 이걸 다 주는지 혼란스러워해요. 걱정 말래요. 물건 그냥 가져가래요. 모두 놀라요. 바닥에 있는 아이템들은 모두 희귀하거나 그 이상이에요. 누가 그렇게 많은 장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제 몇몇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해요. 아무도 이 사람 이름을 들어본 적 없고 그가 상위 계급에 있는 것도 본 적 없어요. 일반 모험가가 이렇게 많은 장비를 가질 순 없어요. 하지만 모두 소란 없이 장비 주워 착용하며 이제 싸울 준비가 되었다고 해요. 한 남자가 뿔 헬멧을 썼다. 한 소녀는 남자친구를 속이려는 옷을 입었다. 금발 아이는 받은 칼에 감탄했다. 안경 쓴 소녀가 유키토에게 이런 희귀한 아이템을 가져도 되냐고 물어요. 그는 괜찮다고 하지만 대신 모든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해요. 그들은 아직 약간 불확실해 보이지만 이제 새 장비로 빛나고 활기차 보여서 동의해요. 뿔 달린 소녀는 목표를 정확히 맞출 거라고 하고 다른 사람은 괴물들이 절대 못 이길 거라고 해요. 유키히토는 그들이 잘 행동하는 것에 감동해요. 한때 그를 밀쳤던 사람을 떠올려요. 누군가 그에게 이게 단지 돈의 힘일 뿐이라고 경고해요. 아무도 그를 진짜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거기 있고 미소 지으며 감사해요. 이제 온 그룹이 그 가짜 친절한 미소를 짓고 있네요. 그는 좁은 동굴 입구를 활용하겠다고 해요. 계획은 그가 앞에 서서 괴물의 주의를 끌고 다른 사람들이 측면에서 공격해 모두 베어버리는 거예요. 모두 동의해요. 그는 칼을 꺼내 싸울 준비하라고 해요. 사실 그냥 서 있으라는 말이죠. 몬스터들이 이미 반 시간 동안 돌진 중이지만 아직 안 왔으니까요. 제가 말하자마자 하나가 그의 발밑으로 들어오고 또 다른 하나는 쓰러져요. 불덩이가 날아다녀요. 또 한 번 배기가 이어져요. 한 소녀가 하늘로 마법을 쏘자 산이 둘러싸여요. 문제는 생명체들이 너무 많아 통로를 뚫고 나가는데 애를 먹고 그들이 동굴을 갉아먹기 시작했어요. 입구에서 상황은 긴박하고 그룹은 지쳐가며 파도는 계속됩니다. 유키히도는 좁은 통로 계획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들을 막을 방법이 없어. 그때 천장이 흔들려 그는 모두에게 자리를 지키고 대형을 깨지 말라고 해. 하지만 그때 천장이 완전히 갈라집니다. 이제 대형은 전혀 없습니다. 모두 각자 다른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각자 도생이든 아니든. 그들이 동굴에 있어 도망칠 공간이 부족해요. 주인공은 근처에 버려진 광산 갱도를 발견하죠. 불안정하지만 반대편에 있어요. 그는 주변에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합니다. 아마도 추적자들이 그 지역을 확장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가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곤충들이 얼마나 겸손한지 정말 좋아요. 그가 다가가서 그것을 집어들고 쳐다보는 동안 그들은 조용히 기다려요. 그러고 나서 그는 모두에게 다이너마이트를 잡으라고 해요. 그리고 이 벌레들은 지구에서 가장 친절한 생물로 밝혀졌어요. 잠깐만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앞쪽에 있는 몇 마리가 이미 공격받고 있어요. 위에서도 떨어지는 게 있어야 했던 거 아닌가요?
유키히토는 그 생명체들과 몇 시간 필사적으로 싸웠대요. 그러다 어느 순간 동굴의 삼각형 모양 부분만 남고 뒤로 구멍이 열렸어요. 소녀는 선택지가 뛰어내려 죽거나 앞으로 나아가 죽는 것뿐이라고 해요. 심지어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뿔 달린 남자도 더는 못 견디겠다고 인정해요. 유키히토는 뒤를 돌아보며 이렇게 해결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게 유일한 선택이라고 말해요. 그는 모두를 불러 다이너마이트를 요청하고 그룹은 그를 믿기로 해요. 그의 인벤토리는 가득 차 있고 지능 낮은 몬스터들은 보통 가장 큰 위협을 노립니다. 그가 가장 많이 죽였기에 그 대상은 바로 그 자신입니다. 적들이 빨간 머리 쪽에서 몰려오고 그녀는 도망칠 곳이 없다고 경고해요. 그가 모두에게 탈출하라 명령하자 혼란 속에 사람들이 급히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유키토는 그들에게 자신 없이 도망가라 해요. 그는 상황을 처리할 것이고 그들은 그를 믿어도 돼요. 곤충의 폭풍이 그를 향해 돌진하고 그는 이 삶에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너는 이 녀석아. 무슨 위험을 정말로 감수하고 있는 거야. 그는 뻔뻔하게도 13개의 다이너마이트에 불을 붙이고 산에서 뛰어내리며 괴물들에게 작별을 구한다. 하지만 시스템은 그의 폭발물 성공 확률이 숙련도가 낮아 50% 감소했다고 경고합니다. 게다가 그의 아이템이 잘 정리되어 있지 않아 확률이 더 낮아집니다. 그런데 말이야, 결국 성공했어. 동굴이 빛으로 가득 차고 모든 게 폭발했어. 가운데로 밀려오는 벌레들이 유키히토에게 계속 다가옵니다. 그는 바위 사이에서 발판을 잃지만 공중에서 돌에서 돌로 길을 찾아냅니다. 그는 동굴의 마지막 기둥을 베어내어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무리의 우두머리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 생명체가 돌진하지만 유키히토는 벌침 기술로 치명타를 날려요. 그 녀석은 미소를 짓고 다른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며 그 아이가 공중에서 괴물을 정말 죽였는지 궁금해해요. 주인공은 벽에 매달려 절벽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려 애쓰고 있어요. 젠장. 이번에는 999의 행운도 그를 구하지 못했어요. 가능할까? 물론 가능해. 누군가 밧줄을 던져 그를 끌어올린다. 그런데 왜 50kg짜리 아이를 끌어올리는데 8명이 필요한 걸까요? 결국 산은 끝없는 곤충 시체 더미를 부셔버렸습니다. 어떤 도박이었든 유키토가 이겼어요. 빨간머리 소녀는 정말 기뻐해요. 그녀의 친구는 사상자 없이 빠져나온 게 믿기지 않대요. 빕스페인트 낙서처럼 그려진 NPC들조차 시스템이 그가 많은 곤충을 없앴다고 발표하자 축하합니다. 그는 박멸자 칭호를 받았고 이는 곤충에 대한 그의 피해를 20% 올려줍니다. 그리고 그는 새 레벨을 올렸지만 솔직히 별로인 것 같아요. 정말로 그 남자는 3,000마리 벌레를 없앴는데 겨우 새 레벨이라니요? 물론 이 세계는 정말 지옥이에요. 한편 대머리 남자는 좌절하며 벽을 두드립니다. 그는 주인공과 직접 대면하지 않았지만 벌써 2번 패배했습니다. 그는 윗사람들이 기지를 노출하고 부하들을 잃은 것에 대해 큰 대가를 요구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다 그 자식 때문이야. 갑자기 술을 한 모금 마시더니 병을 벽에 내리치고는 그를 죽이겠다고 으르렁거려.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더라도 좋아. 그가 뭘 할지 보자. 주인공이 던전에 들어가고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려 있으니까. 그가 구한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리는 것 같아요. 이제 그는 유명해졌어요. 산 파괴자 유키고. 모두가 그가 많은 사람들을 구했다는 걸 알고 있고 이제 모두가 그를 파티에 초대하고 싶어 해요. 그는 나 혼자만 레벨업의 성준우처럼 행동해요. 혼자 플레이를 선호해요. 동료를 데려가지 않는 이유는 전투에서 엘릭서 얻기가 더 어렵고 전리품 분배가 무작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 벌레 사냥에서 그는 팀의 인원이 많을수록 보상의 질이 저하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운이 좋긴 했지만 전지전능하지는 않아서 혼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그는 집에서 잔치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미소를 짓고 방 안은 행복한 추억으로 가득합니다. 여동생은 그가 20층으로 갈 걸 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15%만 통과하고 사망률이 높아 걱정합니다. 주인공은 걱정 말라고 합니다. 그는 진짜예요. 어머니는 그에게 무리하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그는 어머니가 수건 냄새 맡던 걸 기억하며 어머니 건강이 더 걱정된다고 합니다. 여동생은 고맙다며 엄마는 웃으며 식사합니다. 그는 물을 벌컥 마시고 엘릭서를 찾으러 간다고 해요. 다시 에리가 이입니다. 드디어 기둥 20층 던전에 도착했어요. 여동생과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하는 50개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는 갑자기 던전에 들어가 모든 것을 베며 질주합니다. 그곳의 생물들은 무기질 타입으로 모험객의 자비가 없어요. 기회를 잡으면 그들은 즉시 당신을 죽일 거예요. 그는 달리다가 옆에서 가고일이 날아오자 몸을 돌려 칼로 휘둘러요. 그는 계속 깊이 돌진해 마침내 골렘과 마주합니다. 처음 계획은 패턴을 보고 몬스터의 움직임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는 공격을 피하면서 리듬을 확신할 때까지 기다린 후 돌진하여 팔을 베었습니다. 괴물이 쓰러지고 그는 보스 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 결과는 그에게 새 삶의 시작을 알릴 것입니다. 문이 열리자 낯선 방이 보입니다. 그는 이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중앙에 무언가가 있고 들어가면 문이 닫힙니다. 적어도 저주받은 조각상이 비웃지는 않네요. 고대 골렘과 박쥐만 있습니다.
엘릭서를 지키는 24번째 보스는 무장하고 강력해요. 하지만 유키히토는 그 모든 것이 단지 스탯일 뿐임을 알고 있어요. 보스의 속도와 패턴은 충분히 다룰 수 있을 만큼 예측 가능하죠. 그의 계획은 핵심을 바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대머리 남자는 거기서 뭐 하죠? 우리 주인공을 지켜보고 있는 건가? 그의 짓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두 번째 골렘이 나타난다. 아, 대머리 남자가 슬쩍 들어와 자신의 골렘을 활성화하고 유키히토를 두 골렘과 마주하게 놔두고 간 거구나. 버그 악용자 돌아와. 내가 GM에게 보고할 수 있게. 유키히토는 알아요. 초보자는 20층에서 못 살아남아요. 이 남자는 일부러 이중 던전으로 만들었어요. 칼이 날아오고 그는 막으며 이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님을 확신해요. 귀걸이 넓은 대머리 남자는 아이의 반사신경이 날카롭다는 걸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여러 번의 정밀한 공격과 두 골렘이 그를 상대하고 있어 생존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혼자서 4명이 필요한 보스를 도전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다. 다른 골렘을 소환하게 만드는 계획은 완벽했다. 레벨 52의 도둑이라면 몬스터를 숨기는 건 쉬운 일이었다. 유키토가 방심한 사이 그 남자는 다른 골렘을 도발하고 그림자 걸음을 사용하여 그를 다시 함정에 빠뜨립니다. 그는 도둑 클래스일 뿐만 아니라 S랭크 투명 망토도 입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상황이 완벽해요. 그는 3대1로 만들었고 곧 그 아이가 치명적인 실수를 할 걸 알아요. 젠장. 이 사람은 진짜 포기 안 하네요. 계속 밀어붙여요. 그는 칼날에 독을 묻히고 다시 던져요. 이번엔 유키토의 뺨을 스쳐요. 적어도 독은 발동된다. 하지만 운 좋게도 효과는 실패한다. 타케치는 독이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낮은 레벨의 사람에게는 실패하지 않아야 하는데 어쨌든 계속 던지기만 하면 결국 그 아이는 독에 걸릴 거야. 자, 그건 인정해야 해요. 그는 정말 끈질겨요. 그를 어리석은 악당이라 부르는 사람들은 장난치는 거예요. 그는 폭탄 던지고 기둥에 함정 설치하고 전기 울타리 설치하고 연막탄까지 사용해요. 뭐든지 다 하고 있네요. 그는 모든 걸 소모하고 있어요. 그 사이 주인공은 저기 내 작은 골렘 좀 죽이게 해줘요 제발 이라고 하네요. 타케시는 아래에 함정을 너무 많이 설치해서 이제 자신도 거기 있을 수 없어요. 그는 높은 곳에 매달려야 했어요. 그런데 골렘 하나가 땅을 내리치자 그의 표정이 변했어요. 유키토가 물어요. 그 싸구려 속임수 이제 끝난 건가요? 그때 타케시는 그 아이가 처음부터 모든 걸 알았을 거라고 깨닫습니다. 유키히토가 땅에서 단검을 집어들고 그에게 내려와 싸우자고 합니다. 여기서 상황이 더 흥미로워졌어요. 타케시는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그 아이가 투명화 상태의 도둑 클래스를 찾았는지 유키히토는 전사의 기본 능력이 직감이라고 설명합니다. 그에게는 그런 게 안 통해요. 타케시는 바보가 아니라고 말해요. 유키히토의 낮은 레벨로는 직감만으로는 부족하다고요. 아마도 주인공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유키히토는 웃으며 말합니다. 내가 거짓말하면 어쩔 건데? 어떻게 할 건데? 방을 나가. 그 순간 타케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결심합니다. 그는 2개의 단검을 뽑아들고 돌진합니다. 주인공은 그를 바로 막아내고 뒤로 던지며 이제 누가 마지막까지 남아있을지 보자고 선언합니다. 누군가가 이 부분에 대해 댓글을 남긴 걸 봤는데 저도 동의해요. 이게 중국 이야기라면 큰 여자 캐릭터가 빠진 게 아닌가요? 중국 작품에는 항상 그런 강력한 캐릭터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없네요. 대머리 남자가 방을 가로질러 던져지자 유키도는 낮은 수준의 전사직감으로 그를 알아챘는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유키히도는 그 남자가 절대 믿지 않을 걸 압니다. 사실 직관은 그가 받은 기본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확률을 통해 작동합니다. 그의 운이 있다면 확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의 미니맵은 모든 걸 보여줍니다. 함정, 기둥, 타케시가 있는 몬스터들, 그가 설치한 모든 것. 도둑은 앞으로 나아가며 그 아이가 낮은 레벨임에도 인상적이라 인정합니다. 유키히토는 칭찬에 감사하고 솔직한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골렘들이 근처에 있습니다. 타케시는 그의 민첩성에 대해 말하며 정신을 잃고 있습니다. 유키토가 정확한 공격을 맞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주인공의 팔에 찌르는 공격을 성공시킵니다. 그래도 유키는 마비를 견뎌냅니다. 타카시는 그것조차 칭찬하며 어떻게 계속 저항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비정상적인 상태 효과. 유키토는 옆으로 미끄러져 뒤에서 공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타케시는 느리지 않다. 물론 그는 피한다. 그러자 유키히토가 벌침을 발동하는데 이 공격은 명중이 보장된 공격이다. 하지만 그 녀석은 나비춤으로 방역하여 모든 것을 피하고 환영을 만들어냅니다. 타케시는 확정 타격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완벽한 회피라고 설명합니다. 유키오에게 2번 더 공격을 보내고 하나가 그의 다리에 맞아요. 타케시는 미소 짓습니다. 이제 소년이 쓰러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골렘이 레이저를 쏘았지만 유키히토는 다리를 맞아 무릎을 꿇고 비틀거리다 우연히 그 광선을 피했다. 타케시는 미소를 지으며 외칩니다. 여기가 바로 놀라움이 가득한 20층입니다. 그는 보스를 피하고 아이를 피하며 유키타가 마침내 지칠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다시 공격을 시도하고 유키타는 막으면서 해결책을 생각합니다. 그 순간 이상한 통증을 느낍니다. 미니맵의 주위가 분산되어 함정에 발을 디뎠습니다. 타케시가 외칩니다. 드디어 소년이 함정에 빠졌네요. 이제 이 일을 끝낼 때예요. 20층에서 그는 날카로운 전갈 공격을 날립니다. 주인공은 막으려 하지만 뒤로 밀려 벽에 부딪힙니다. 이게 더 쉬울 줄 알았는데. 아이는 정말로 힘들어하고 대머리 남자가 피에 굶주린 눈빛으로 다가와 여기서 끝이라고 말합니다. 주인공은 절박하게 소리치다가 갑자기 표정을 바꾸며 농담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벽의 블록을 누르자 타케시는 빛나는 보라색 구체에 갇힙니다. 타케시는 그게 중력 덧침을 압니다. 최악은 그는 입을 제대로 열어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압박이 너무 심해요. 유키히도는 그에게 보스 싸움 중 무작정 뛰어드는 건 어리석다고 해요. 그가 이걸 더블 던전으로 바꿨을 때 던전의 작동 방식이 변했어요. 그는 높은 수준의 도두기 보스의 함정을 못 알아챈 게 부끄럽다고 말합니다. 타케시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외칩니다. 어떻게 이 망할 전사가 자신도 못 알아챈 걸 알 수 있나요? 그리고 보스가 강력한 공격을 가해 그를 잡아채는 필드 밖으로 날려 벽에 부딪히게 했습니다. 그의 몸은 추락하여 피가 고였고 두 골렘이 그를 함께 붙잡아 다시 땅에 내리쳤습니다. 저는 그가 반으로 찢어질 줄 알았지만 축 늘어진 몸과 피를 보니 끝난 것 같아요. 그는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해하며 죽어요. 그때 유키토는 미소 지으며 전사의 직감이라고 말해요. 그는 보스와의 전투가 끝난 후 그 남자를 경찰에 인계하겠다고 해요. 누구에게? 그것이 올바른 선택인지 잘 모르겠어요. 주인공이 고귀해 보이지만 개인적으로 악당들이 더 좋아요. 하지만 그의 말도 안 되는 운 덕분에 보상을 받을 테니 어쩌면 가치가 있을지도 몰라요. 잠깐, 내가 너무 빨리 말했어. 대머리 남자가 다시 일어나 웃으며 유키히토에게 건드리지 말라고 해. 이 시점에서 둘 다 죽을 운명이었어. 그는 다이너마이트로 가득 찬 조끼를 입고 이곳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유키토는 그에게 미쳤다고 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는 웃으며 이것이 둘 다의 끝이라고 선언합니다. 100개의 다이너마이트가 점화되고 던전이 정말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유키히토는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지만 그 밑에 땅이 갈라지며 그는 시면으로 떨어집니다. 그가 9.9999의 행운을 가졌으니 그 추락은 그를 희귀한 유물이 있는 곳으로 이끌 거예요. 위를 올려다보며 그는 몇 층을 떨어졌는지 세어봅니다. 믿기 힘드네. 숨겨진 방이 있잖아. 그리고 골렘도 그를 따라 내려와. 이 이야기는 누구도 쉴 틈을 안 줘요. 모든 걸 처리해야 해요. 유키히코는 그 자식이 자신을 여기 가뒀다는 걸 알아요. 그는 황금 상자 뒤에 뭔가를 발견합니다. 분명히 비밀 보물이에요. 문제는 뭘까요? 두 골렘도 내려왔다. 그리고 이 비좁은 방에서는 피할 곳이 없다. 그의 최선의 선택은 그 상자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이다. 그는 그것을 향해 돌진합니다. 골렘 하나가 휘두릅니다. 그는 무릎에 상처를 입고 미끄러지며 다른 골렘의 팔을 잡고 보물상자로 도약합니다. 운이 좋든 나쁘든 그는 여전히 몸에 강한 타격을 받고 날아가며 칼이 회전하고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는 갈비뼈가 부서지지 않은 것을 축하하지만 또 다른 망치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간신히 옆으로 피하려고 시도했지만 결국 맞고 말았습니다. 젠장. 그 아이의 다리가 스파게티 볼로네제로 변해버렸어요. 좀 살살해요, 골룸. 제 아들은 행운아여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그는 땅을 치며 이게 무슨 지옥인지 궁금해합니다. 고통이 심합니다. 그는 토할 것 같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해요. 상자가 바로 앞에 있어요. 그리고 쾅! 또 한 번의 강한 타격. 이제 그는 성진우와 정말 닮았어요. 그래도 그는 70년간의 순수한 고통을 떠올리며 그때가 더 나빴다고 자신에게 말해요. 다리가 없어도. 그는 빛을 향해 기어가며 이제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상자를 엽니다. 그의 운으로 이 팔찌는 엄청 강력해야 했습니다. 그는 아이템을 보고 웃습니다. 한 골렘이 뒤에서 다가오고 다른 골렘은 레이저를 충전 중이에요. 그는 팔에 그것을 끼우며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가 받은 아이템은 텔레포트 팔찌였어요. 그게 뭘 하는지 아시죠? 그를 텔레포트 시켜요. 하지만 무작위로요. 고정된 게 아니에요. 물론이죠. 언제나 그렇듯 활성화 확률이 있죠. 말도 안 돼요. 안 돼. 확률이 35%에서 15%로 떨어졌어요. 하지만 잠깐만요. 그는 운이 9999나 돼. 효과가 있을까? 손이 닿고 당연히 효과가 있어. 괜한 드라마였네. 뭐야. 난 그가 저 세상으로 갈 줄 알았는데. 하지만 아니었어요. 그는 골렘 뒤에 다시 나타나 엉망인 다리로 칼을 약점에 찔렀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쉽게 풀리지 않아요. 괴물이 빙글 돌며 그를 어깨로 밀치고 거대한 레이저를 발사해 장소를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주인공도 이 싸움이 너무 어렵다고 불평해요. 그냥 그가 이기게 해줘. 그래도 아이템이 부서졌어. 그는 다시 순간이동해 다른 골렘 뒤에 나타나 약점을 공격해. 그러자 초록 괴물이 몸을 젖혀 그를 보라 괴물 쪽으로 던졌고 보라 괴물은 망치를 휘두르려 해요. 다시 순간이동해 약점을 공격하고 또 한 번 공격해요. 이제 그는 공격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괴물들은 체력이 많아 서로 공격을 주고받고 있어요. 아무도 멈추지 않아요. 유키토가 계속해서 그 메커니즘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계속해서 골렘들이 미쳐가며 그들의 크리스탈에 균열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연속 배기, 연속 순간 이동, 다리 없이도. 그때 나는 그가 정말로 땅에 닿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공중에서 싸우며 포기하지 않는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면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두 골렘이 반대쪽에서 돌진하고 유키히토는 이게 끝내는 방법이라고 말한다. 그는 사라지고 녹색 골렘이 보라색 골렘의 핵을 향해 주먹을 날려 크게 부순다. 동시에 유키토가 머리 위에 나타나 벌침을 활성화하고 완벽한 치명타를 날립니다. 그런데 완벽한 치명타란 게 뭘까요? 치명타 자체가 이미 완벽한 거 아닌가요? 그건 중복이야. 어쨌든 그는 칼을 뽑고 돌진해. 두 번째 골렘은 그의 결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며 깊게 베고 무지개 색의 궁극기를 발동해.
그는 정신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팔찌도 마치 충전이 필요한 월마트 장신구처럼 금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유키히토가 고대 골렘과 또 다른 고대 골렘을 물리쳤다고 선언합니다. 두 개가 있어서 그는 엘릭서 두 개를 받아요. 예쁩니다. 하나는 어머니를 위해, 하나는 자신을 위해. 왜냐하면 그는 다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저하지 않고 단숨에 그것을 마십니다. 초록빛이 방을 가득 채웁니다. 그의 몸은 완전히 회복되어 다시 100%가 됩니다. 다른 엘릭서는 그의 손에 안전히 자리 잡았다. 완벽하다. 시스템은 그가 특별 조건을 달성해 새로운 칭호를 얻었다고 발표한다. 생존자는 10의 인내력을 부여하고 거인 학살자는 20의 힘을 주며 정의의 챔피언은 10의 민첩성을 추가합니다. 그는 그것들을 자신의 인벤토리에 저장하면서 미소를 짓습니다. 이제 떠날 시간입니다. 1년의 도약과 순간 이동으로 그는 구덩이를 빠져나왔다. 하지만 지면에 도착했을 때 대머리 녀석은 없었다. 사실 없어진 건 아니었다. 그는 가슴에 100개의 다이너마이트를 묻고 스스로 폭발시켰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의 흔적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적어도 그랬으면 해요. 이제 그는 S급 아이템을 가졌고 아이는 자랑스러워하며 문을 열고 이 단계가 끝났다고 했어요. 그 후 그는 곧바로 길드로 가서 일어난 모든 일을 보고하고 그가 회수한 1000조각도 보여주었습니다. 접수원은 즉시 뛰어나가 길드 마스터를 불렀고 길드 마스터는 그에게 감사하며 인터뷰에 응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유키히토는 신경 안 썼어요. 그냥 어머니에게 엘릭서를 주고 싶었어요. 안녕 친구들. 거리에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았고 그의 얼굴이 크게 붙어있는 광고판도 있었습니다. 그는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자 두 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가장 강한 보드카를 가져왔다고 보여줍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그것을 확인합니다. 유키의 병이 완전히 나았어요. 두 사람은 믿기 힘들어하지만 의사는 엘릭서가 얼마나 희귀한지 생각하면 당연하다고 해요. 가족 모두가 어머니를 껴안고 유키토의 손을 잡고 그에게 감사해요. 감정이 벅차올라 그는 그녀에게 자신을 키워줘서 고맙다고 하며 무력하게 그녀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비참한 노인이었을 때를 떠올린다. 노조미가 끼어들어 감상에 빠지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자고 한다.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그에게 주변을 잘 보라고 경고해요. 무슨 일이죠? 갑자기 모든 것이 어둠에 휩싸입니다. 누군가가 창문에서 지켜보며 다가오며 말합니다.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가. 갑자기 금발의 남자가 나타나 이렇게 훌륭한 가족이 이제 슬픔에 잠길 것이라니 참 안타깝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이 이미 병원에 있는 것이 유일한 위안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크게 외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를 구할 수 없었어요. 그는 가족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해요. 사망 원인은 심장마비로 기록될 거예요. 이 남자는 시간을 멈추고 유키히토의 여동생을 공격하려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유키히토가 끼어듭니다. 금발의 남자는 놀라 멈추고 유키토는 그에게 뭐 하는지 물어요. 그 남자는 이해하려고 해요. 유키히토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주인공은 그에게 왜 여기 있는지 설명하라고 압박해. 그때 이 남자가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위대한 영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 가장 강력한 모험가, 1위에 랭크된 사람, 세계가 그의 구원자로 의지하는 사람. 금발의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이를 확인합니다. 그는 자신을 소개합니다. 오야마 코스모라이트. 영웅이에요. 등급은 LGBT예요. 배지를 확인해보세요. 유키히토가 왜 노조미를 공격하는지 묻자 영웅은 자신이 질문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해요. 그는 유키히토가 어떻게 공허의 장벽 안에서 움직이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이미 죽음을 경험한 사람만이 가능해야 합니다. 즉, 단 하나의 설명이 있습니다. 유키토도 회기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를 듣고 유키코는 그 남자가 두 번째 삶을 살고 있다고 추측한다. 라이트는 이를 인정하며 둘 다 이런 상황이니 해결책은 간단하다고 설명한다. 그는 단지 세상 파괴 위험을 없애러 왔습니다. 유키히토는 이해해 못합니다. 여동생이 세계 종말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라이트는 그녀가 미래의 남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합니다. 유키히토는 그녀와 결혼할 운명이었던 남자를 기억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라이트는 이 남자가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고 설명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의 결혼이 무너지면 부정적인 결과로 인해 그가 던전 탐험을 포기하고 몬스터들이 통제되지 않으며 세계가 고통받게 됩니다. 그래서 노조미가 간접적인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라이트는 그녀를 제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는 유키히토가 이해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유키히토는 과거가 미래와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일리 있습니다. 그는 이미 상황을 바꿨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빚을 갚았으니 노조미는 강제로 매춘하지 않을 것이고 그 남자를 만날 일도 없어요. 이로 인해 미래는 이미 바뀌었으니 라이트가 그녀를 죽일 이유는 없어요. 라이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론에 의존하기보다는 지금 행동하여 불확실성을 없애는 게 더 쉽다고 합니다. 주인공은 그렇게 두지 않겠다고 하고 금발의 남자는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는 소년을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구하려 한다고 주장해요. 그런데 왜 유키히토는 그녀의 죽음이 희생자를 줄일 거란 걸 안 받아들일까요? 유키히토는 그에게 나가라고 합니다. 금발 남자는 생각이 있다고 답해요. 유키히토가 그녀가 살길 원하면 그를 전투에서 이겨야 한다고 합니다. 주인공이 이유를 묻자 금발 남자는 유키히토가 얼마나 특별한지 보고 싶다고 해요. 유키토는 그가 후회할 거라 경고하지만 금발 남자는 웃으며 상태 창을 열어 모든 수치가 3000 이상임을 보여주며 자신이 아이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유키히토는 곧바로 자신에게 승산이 없음을 깨달아요. 금발 남자가 다가오며 이제 그녀를 지킬 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라고 해요.
그는 이 세계의 규칙이 다른 세계와 같다고 설명하며 회귀자라면 이미 알아야 한다고 해요. 그의 검의 오라를 활성화하며 여동생이 죽을지 아니면 유키타가 싸울지 묻습니다. 그 불쌍한 아이는 망설입니다. 승리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순간이동으로 도망칠 수도 있지만 시간만 벌 뿐이에요. 그는 하루 종일 그녀 옆에 있어야 하고 레벨업도 못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싸우겠다고 합니다. 라이트는 그에게 고맙다며 두려워 말라고 합니다. 유키토가 이길 거라 기대하지 않는다. 그가 해야 할 일은 공허의 장벽에서 10분 버티는 것. 하지만 병원 안에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곳이 파괴될 테니까. 라이트는 창문으로 나가며 설정을 바꾼다고 해요. 유키히토도 선택이 없어요. 그는 그녀를 지키겠다고 맹세하며 뛰어내려요. 뜰에서 라이트가 이 정도면 되겠어 라고 말하자 유키토는 긴장하며 살살 부탁해 라고 해요. 라이트는 천천히 시작할게 라고 동의하지만 손가락을 튕기자마자 5개의 마법진이 나타나며 동시에 공격을 퍼붓습니다. 주인공은 이게 쉽지 않다고 외치지만 금발 남자는 미소만 짓습니다. 그는 분신을 소환하며 유키히토가 처리할 게 많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과 돌진하며 이게 최소한이라고 해요. 유키히토는 인벤토리로 뛰어들어 대체 인형 2개를 활성화합니다. 인형들은 라이트의 공격을 흡수합니다. 그는 뒤로 물러났지만 라이트는 그의 준비를 칭찬하며 방어만으로는 10분 버티기 어렵다 경고합니다. 그때 유키타는 헛소리 지팡이를 꺼내 운석을 소환하며 이 상황을 다룰 방법을 정확히 안다고 선언합니다. 아이템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서 그는 2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석이 영웅에게 떨어지지만 그 금발의 녀석은 상처 하나 없이 무사히 살아남습니다. 이 사람은 다치지 않았다. 예상대로였다. 그는 연기 속에서 걸어나오며 회귀 덕분에 공허 장벽 스킬을 얻었다고 설명한다. 그 지팡이를 통해 발사된 운석을 보아하니 유키히도는 운이나 확률 조작과 관련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주인공은 금발이 그것을 알아챈 것에 놀라며 분신들이 사라지는 것을 목격한다. 너무 빨라요. 라이트는 유키의 싸움 방식과 아이템을 보면 명백하다고 해요. 유키히토는 그가 운을 별로 쓸모없는 능력이라 생각할 거라 상상하지만 라이트는 고개를 저어요. 그는 운이 쓸모있다고 인정하지만 세상에는 운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것들이 많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키히토에게 운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임을 증명하겠다고 합니다. 그는 물 마법사, 식물 마법사, 불의 거인, 주변 생명체 무리를 소환해요. 유키히토는 운이 모든 걸 해결 못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는 흥미로운 걸 봤다. 라이트가 상태를 드러내자 유키히토는 그의 운이 0임을 알았다. 그는 가족 앞에서 무모한 행동을 피하고 싶었지만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는 무엇을 계획할까요? 그는 어머니를 떠올리며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막겠다고 해요. 금발의 인물이 계속 공격을 퍼붓는 동안 남아있어요. 이번에는 전력을 다할 거예요. 불의 괴물도 돌진하고 라이트는 유키텍에 이른바 운이라는 것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달라고 합니다. 주인공은 공격이 다가오길 기다리다 인벤토리를 열어 텔레포트 팔찌를 착용합니다. 그는 선택지가 하나뿐임을 알고 있었어요.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빠른 확인 성공. 그리고 그는 사라졌다. 나는 그가 미친 플레이를 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그는 그냥 도망가려고 순간이동했다. 뭐야? 그렇게 기대를 모아놓고 그냥 도망가다니. 라이트는 날아가며 소년의 손에 있는 아이템이 매우 편리하다고 말한다. 비행 마법으로 따라잡기 부끄럽지만 유키토는 다시 순간이동하며 라이트가 뭘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주인공은 무고한 사람들 사이로 몸을 던지며 라이트가 진짜 영웅이라면 이 사람들을 죽이지 않을 거라고 선언합니다. 무모한 행동이네요. 하지만 라이트는 눈을 감고 자신이 영웅이며 사람들을 지키는 게 의무라고 인정해요. 그들을 해치는 건 용서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는 손가락을 튕겨 대규모 마법 사용을 멈춘다. 진짜로 그는 정직하게 싸울 것이다. 그는 칼집에 칼을 넣으며 큰 마법 없이도 자신을 막을 수 없다고 말한다. 젠장, 이 금발 소년에게도 원칙이 있군. 노조미의 머리를 부수려고 했던 사람이 이렇게 변하다니 예상 밖이군요. 유키히토는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느끼며 자신감을 얻고 방패를 꺼내어 자신을 방어하려 합니다. 라이트는 웃으며 이런 사람들과 싸우는데 익숙하다고 해요. 민간인을 이용해 겁주려는 상대들이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는 허세가 아니었다고 해요. 날아다니는 화살들은 민간인들을 피해 지나간다. 여전히 유키히토를 쫓는 중에 한 화살이 방패에 맞고 튕겨져 건물을 뚫고 지나간다. 라이트는 종말이 오면서 몬스터들이 인간처럼 위장해 나타나고 추적자들이 많아지며 범죄가 늘어난다고 설명해요. 이 모든 것이 일상으로 변한다고 해요. 하지만 유키히토는 계속 달리며 외칩니다. 전생에서는 이런 걸 본 적 없어요. 슬라임 농사 짓느라 바빴거든요. 라이트는 안타깝다고 해요. 당신은 세상이 완전한 혼란에 빠지는 걸 봤어야 했어요. 그리고 그는 두 사람이 회귀자로서 잘 지내길 바랐다고도 해요. 유키히토는 불행히도 그걸 방해하는 건 자신이 아니라고 답합니다. 그는 공격을 맞고 벽에 부딪혀 천천히 일어나며 좁은 공간에서 싸우는 게 점점 힘들다고 인정해요. 라이트가 뭔가 말하려 하지만 유키히토는 근처 스케이트보드를 잡고 도망치며 나가는 길에 묘기를 부립니다. 라이트는 웃으며 재미있다고 해요. 정말 도망칠 수 있겠냐고. 그는 유키히토의 길을 막으려 빛의 벽을 만듭니다. 유키히토가 라이트를 멈추자 라이트는 뒤에 나타나 공격을 준비해요. 유키히토는 옆을 힐끗 보고 기둥을 발견하며 타이밍이 완벽하다고 중얼거려요. 그는 발로 차서 무너뜨리며 이제 반격할 시간이라고 해요. 라이트는 놀라는데 그 이유는 깔릴 위기가 아니라 뒤에 민간인 차가 있어서입니다.
그는 붕괴를 막아야 했다. 유키토는 그를 칭찬하며 정말 친절한 영웅이라고 말한다. 라이트는 당연히 사람들을 구하는 게 매일 하는 일이라고 답한다. 그때 유키토가 그가 얼마나 보호할 수 있는지 보고 싶다고 해요. 불꽃이 튀며 도시 전력망을 타고 번져요. 물이 땅에서 솟아납니다. 폭발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야? 주인공이 테러리스트가 되는 건가요? 이제 라이트는 여전히 차분하지만 불길을 물로 끄기 위해 공룡을 소환해야 합니다. 유키히도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거리의 나무들이 모두 불타고 있습니다. 땅이 갈라져 분화구가 생기고 라이트는 모든 것이 한꺼번에 부서지는 걸 이해 못해요. 그는 다른 영혼들을 소환해 떨어지는 사람들을 구하러 서둘러야 해요. 차가 끌려 내려가고 모두가 죽을 위험입니다. 주인공은 잊지 말라고 하지만 금발 인물은 그가 뒤로 물러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처리할 일이 너무 많아요. 게다가 그의 공격이 효과가 없는 건가요? 유키히토는 그렇다고 인정합니다. 큰 피해를 주지는 못하지만 방해는 할 수 있어요. 그는 방패로 라이트를 쳐서 균형을 잃게 하고 라이트는 비틀거리며 외칩니다. 대체 뭐 하는 거야? 사람들 죽게 만들고 싶은 거야? 유키히토는 그냥 하수구로 가라고 말합니다. 라이트는 가장자리에 매달리려 하지만 유키히토가 그를 쳐서 더러운 곳으로 떨어뜨립니다. 라이트는 그 아이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지만 유키히토는 지팡이를 가리키며 언제든지 도시 위로 운석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마침내 라이트는 알았어 라며 포기합니다. 그는 아무도 죽일 수 없는 이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자신이 졌음을 인정합니다. 모든 일이 잘못된 건 자신의 불운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항상 이상한 사고에 휘말립니다. 그래서 유키토의 필사적인 방어가 도시를 파괴하게 되었습니다. 유키토의 엄청난 행운과 라이트의 끊임없는 불운이 충돌하여 이 재앙을 만들었습니다. 라이트는 그 아이가 도시를 잘 안다는 점에 감명받았대요. 유키히토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엇이 터졌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기억한다고 답해요. 그 일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가족을 잃었을 때 금발의 사람을 진정시키는 것에 대해 그는 신경 안 써요. 라이트는 부드럽게 그렇다고 하며 유키토가 잠시 함께 있어야 한다고 덧붙여요. 곧 공허 장벽이 사라질 거고 라이트는 모든 걸 고쳐야 했어요. 유키토는 그걸 할 수 없었어요. 그는 유키토에게 병원으로 돌아가 커더본의 재앙을 막으라고도 말해요. 아마 그게 노조미 약혼자 이름일 거야. 주인공은 혼란스러워한다. 라이트는 병원을 덮칠 재앙에 대해 설명한다. 유키토가 회기자라면 이미 알아야 해요. 하지만 유키히토는 모른다고 주장합니다. 라이트는 농담인 줄 알고 찡그려요. 하지만 유키히토는 진지한 태도를 유지해요. 그는 정말 몰라요. 라이트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회기자가 모를 리가 있나요? 유키히토는 70년 동안 슬라임 사냥만 했다고 설명합니다. 라이트는 실망하며 그에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슨 생각 중인가요? 그가 물어요. 주인공은 계획이 없다고 해요. 그는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라이트가 설명해요. 공허 장벽이 사라지면 유키히토는 병원으로 바로 가야 해요. 그가 도착하면 이해할 거야. 유키히토는 아직 이해 못하지만 라이트는 명령을 따르라고 하고 곧 돌아오겠다고 해. 하지만 경솔한 행동은 하지 말라며 결과가 심각할 거라고 경고해. 저 녀석은 계속 말만 하고 아무 설명도 없이 떠나버려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주인공은 텔레포트를 사용하고 도시는 정상으로 돌아왔어. 그때 의사가 유키히토의 어머니에게 이제 더 오래 살 거라고 말해요. 그녀는 일어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유키토는 조용히 서서 금발 남자가 말한 것과 그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그리고 이 병원에서의 재앙이 뭘지 생각에 잠깁니다. 그들에게 위험이 다가온다는 생각에 그는 속이 메스껍다. 그는 빨리 그들을 데리고 나가기로 결심한다. 어머니가 음식을 가져가야 하냐고 묻지만 그는 아니라고 하며 즉시 집으로 가자고 한다. 그가 돌아오면 직접 뭔가 준비할 거다. 그는 그들에게 빨리 가서 준비하라고 재촉한다. 그들은 이상하게 여기지만 동의하고 떠난다. 그 순간 유키히토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조사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화장실로 가서 타케시에게서 가져온 S랭크 투명 망토를 입고 이것은 아무도 말하지 않는 일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병원의 일부만 접근 가능한 곳에 뭔가 숨겨져 있다. 그는 문을 열고 나가려 하자 근처 환자가 놀라며 유령이 지나간 건지 궁금해한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커서로 인한 재앙이 무엇인지 계속 궁금해한다. 라이트는 첫 징조를 보면 모든 게 명확해질 거라고 말했다. 이제 그는 마치 시체 안치소처럼 보이는 곳에 있다. 역사의 상처를 남길 수 있는 위협은 재난급 생물 수준이어야 한다. 그가 레이더를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없다. 앞에는 시체 안치실문이 있다. 그는 천천히 들어간다. 죽음의 냄새가 공기 중에 퍼지고 그는 다가가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내려 합니다. 단서를 찾으려 이리저리 걸어다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합니다. 그러다 시스템 메뉴를 열었을 때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든다. 시체 중 하나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하나만이 아니다. 사실 그들 모두가 일어나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 순간 그는 금발이 왜 시작되면 쉽게 알 수 있다고 했는지 이해합니다. 좀비들을 보자 주인공은 전생에 이 시기에 어떤 강령술사나 생명체가 있었다는 것을 떠올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언데드이기 때문에 그럴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달려들자 그는 휘둘러 머리를 자릅니다. 또 다른 하나가 덤벼들자 반으로 찢습니다. 세 번째가 옆에서 오면 발로 차서 물리칩니다. 그의 전생에서는 이런 생물들이 의식으로 처리됐어요. 하지만 여긴 아직 아무도 몰라요. 그는 즉흥적으로 대처해야 해요. 적어도 이 저주는 인간에게 퍼지지 않으니 물리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 생명체들은 어리석어요. 그들에게 의자를 던지면 혼란스러워하며 비틀거리다가 한쪽을 막으면서 하나씩 다가와요. 그는 앞으로 나아가 또 하나의 목을 베고 더 많은 것을 베어내며 테이블로 하나를 내리쳐 대부분을 쓰러뜨려요. 사실 그는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몇 마리를 반대편에 남겨둬요. 그러고 나서 뭔가를 알아차려요. 시체 중 하나에 금목걸이가 있어. 그건 고위급 모험가였다는 뜻이야. 하지만 좀비가 되면 그들의 능력은 전혀 없어. 그는 하나를 끝내지만 갑자기 뒤 문이 덜컹거린다. 뒤를 보니 두 명이 더 들어온다. 그는 한 명의 목을 쉽게 베었지만 다른 이를 공격하려다 멈춘다. 시스템이 그녀를 적으로 표시하지 않아 그녀는 죽지 않았다. 반쯤 죽은 듯한 여자가 그에게 자신을 베지 말라고 애원한다. 그녀는 아직 안 떠났어. 유키오는 놀라서 그녀가 여기서 일하는지 물어본다. 불행히도 그녀는 거의 말이 없다. 그녀는 좀비는 아니지만 저주받았어요. 도구와 아이템 없으면 그녀는 못 살아남아요. 이제 그는 망설입니다. 가장 쉬운 길은 그녀를 무시하고 바리케이드 뒤 좀비들을 처리하는 것이겠지만 그는 효율성이나 모든 것을 빨리 끝내는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포털을 엽니다. 상인, 연금술사, 심지어 기도실까지 가서 책을 가져옵니다. 그는 도시에서 읽고 돌아옵니다. 여자는 여전히 그곳에 쓰러져 있어요. 순간 이동이 시간을 멈춘 듯하지만 그녀 손가락에 퍼지는 보라색을 보면 저주는 이미 진행 중이에요. 그는 그녀의 피를 한 방울 채취해 작은 병에 넣고 모은 재료들을 문서에 따라 혼합합니다. 이제 그것들을 결합하고 의식을 시작하면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의 신성한 의술 실력은 형편없어 성공 확률은 거의 없어요. 기껏해야 1%입니다. 물론 효과가 있죠. 그는 의식을 잃은 여성 옆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입술에 약병을 대고 액체를 흘려 넣어요. 그런 말 자주 하면 조심해야 해요. 감옥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효과 있네요. 그녀가 몸을 움직이며 생명이 돌아왔다. 어머니와 누이를 제외하면 이 이야기의 첫 번째 진정한 여성 캐릭터일지도 모른다. 만족스러운 듯 그녀를 조심스럽게 옆으로 옮기고 그는 검을 뽑아 바리케이드 쪽으로 돌아섰다. 좀비들을 끝낼 시간이다. 하지만 그는 뭔가 이상함을 느낀다. 바리케이드가 너무 조용하다. 이 여자가 아직 살아있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 그가 확인했을 때 좀비들 중 일부가 검은 진흙 덩어리로 합쳐지고 있었다. 시체들은 흡수되는 것처럼 보였고 무수한 팔과 해골머리를 가진 거대한 생명체로 변하고 있었다. 주인공은 슬라임만이 이렇게 쉽게 무언가를 흡수하는 괴물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각 시체에 걸린 저주가 모두 이 하나의 존재로 모여든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그가 모든 좀비를 죽이지 않은 대가였다. 그 금발의 녀석은 그의 비효율성을 비웃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 여자를 구했으니 후회하지 않는다. 그는 괴물이 촉수를 휘두르는 동안 앞으로 돌진한다. 그는 휘둘러 머리를 잘라낸다. 너무 쉬운 거 아닌가? 물론 그 녀석은 아직 살아있다. 다시 공격하자 그는 또 머리를 잘라낸다. 위험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다. 그는 계속 잘라냅니다. 3개, 4개 더 떨어지고 아마 해결된 것 같아요. 하지만 생물은 계속 자라나고 더 많은 것을 뻗으며 그를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시체들을 더 끌어들이며 재생 중입니다. 유키토는 이 상황을 믿을 수 없어요. 왜 이 좀비는 이렇게 강한 거야? 원래 아무 생각 없는 잡몹이어야 하는데 더 나쁜 건 아무리 머리를 잘라도 괴물이 재생하는 속도를 못 따라잡는다는 거야. 문제는 대부분 전사 기술이 단일 대상 전투에 맞춰져 범위 공격에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의 유일한 진짜 선택지는 말도 안 되는 지팡이일 거예요. 하지만 병원 안에서 유성을 소환할 순 없어요. 또 다른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친다. 금발 인물이 나타날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생물이 몸을 흡수하며 커지는 것을 보자 그 희망은 사라진다. 괴물은 그에게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아요. 촉수가 더 내려와 그를 피하게 만들고 방이 산산조각이 나요. 그는 그것이 멈추기 전에 신속히 처치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때 현실이 그를 강타해요. 그는 방금 실버 랭크로 승진했어요. 그는 이런 것을 한 번에 끝낼 만큼 강하지 않아요. 해결책을 찾으려 애쓰던 그는 공격을 막고 있는 구석의 의료용품들을 떠올렸다. 그는 도움이 될 조리법, 주문, 요령을 생각해내려 머리를 짜냈다.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그는 무언가를 부술 수 있을 것 같아요. 들것의 다리를 뜯어내어 파이프처럼 만듭니다. 괴물이 다시 내려치자 그는 그것이 얼마나 참을성이 없는지 중얼거립니다. 그는 또 다른 들것을 자신의 인벤토리에 넣고 금속 조각을 잡아 방패를 준비합니다. 그것이 돌진하자 옆으로 피하며 그는 이전에 봤던 책을 꺼내어 넘기다가 화약 제조법을 발견한다. 문제는 그는 질산칼륨, 황, 목탄이 필요하다.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가장 쉬운 방법은 순간이동이지만 이미 에너지가 바닥나 충전이 필요해 즉흥적으로 해결하기로 한다. 구석에서 나무를 발견한다. 그것을 태워 수추로 만든다. 연금술 냄비에 던진다. 성공이다. 시스템은 낮은 확률이라며 애석해야 한다. 다음은 황과 질산칼륨입니다. 그는 인벤토리에서 무언가를 꺼내 몬스터에게 던져 시간을 벌고 그의 옛 세계에서 정보를 찾으려 휴대폰을 잡습니다. 알고 보니 유황은 향에서 얻을 수 있대요. 시체 안치소에서는 악취를 가리려고 향을 여기저기 사용하죠. 그는 하나를 발견했지만 이미 다 탔네요. 그는 쓰러진 여성을 확인하고 주변을 뒤져 몇 개의 성냥을 찾습니다. 성냥을 켜고 남은 잔여물을 긁어내어 연금술 냄비에 넣습니다. 황 획득 완료. 황뿐만 아니라 시스템이 질산칼륨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흑색 화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탄약만 필요하군요. 그 아이가 저주받은 병원 싸움 속에서 무기를 만들다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의 생각은 모르겠지만 그는 책을 보며 신나게 웃고 있고 괴물은 혀를 날리며 그에게 돌진합니다. 이제 그가 레시피를 완성했으니 괴물이 돌진합니다. 그 순간 그는 종이 한 장으로 전에 본 적 없는 아이템의 연금을 완성합니다. 그 세계에서는 성공 확률이 낮았어요. 그의 운이 높을수록 결과가 더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더블 배럴 샷건이 완성됩니다. 주인공은 바로 2개를 꺼내며 마모루가 그의 시청자들을 위해 더 많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누르기에 딱이라고 말합니다. 작은 종을 울리면서 나가도록 할게요.